세계를 집어삼키던 전례 없는 거대 폭풍 크라토스가 흩어지면 신화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폭풍이 분멸하기 전 그것을 다루어 조종했던 격동자 바르투스는 크라토스를 이루는 파편 일부를 지닌 채 달아났고, 그는 세계로 흩어져 버린 나머지 파편을 되찾기 위해 아르케티모리아를 찾아가 그 성체와 융합하였다. 강력한 반발력이자 대원한이라 불리는 아르케티모리아는 오로지 정신으로서 존재하여 헌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지만, 세계 창조주 실피드를 향한 반발의 힘으로서 가장 위상이 드높았으며 세계를 뒤엎기 위해 필요한 경륜이 가장 풍부했다. 그리고 바르투스는 막강한 크라토스의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개체는 사실상 서로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었다. 그렇게 탄생한 신성 융합체가 보여준 가능성은 그동안 자신들의 수건을 풀어줄 존재를 찾아왔던 마계를 열광하게 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이 숨겨왔던 크라토스의 파편 세계를 바쳤다. 융합체는 자신이 지닌 파편에 원한을 실어 매우 강력하고도 저돌적인 성체를 탄생시켰으니 그 존재는 신생 크라토게네아였다. 아트록스, 새로운 세계를 창건하기 전 대대적인 복수와 정화를 위한 과도기적인 파멸계를 가리켰다. 오로지 압도적인 강력한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평정하여 앙금을 해소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는 단순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추종하는 결의체라 할 수 있었다. 마족들은 자신들의 근시적 이상향인 아트록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 주저없이 모든 것을 쳐부술 수 있는 강력한 존재를 갈구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존재를 가장 강력한 마수, 곧 수마왕이라 불렀다. 짐승들의 무리에서 단 하나의 우두머리를 따르듯이 아트록스를 갈구하는 마족들은 오로지 수마왕에게만 복종하였고, 강력하기로 이름난 마족이자 마수처럼 거침없는 족속들은 수마왕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오래도록 살육의 경쟁을 벌여왔다. 강력한 마수들이 마족들 사이에 존재하여 수마왕에 오르긴 했지만, 사실 그 경쟁에 뛰어든 강력한 마수들은 서로 압도적인 능력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하였고, 세월이 흘러 조금이라도 그 능력이 쇠하거나 간계에 휘말린 수마왕들은 그 다음으로 강력한 마수들, 곧 수마왕 자신이 호의를 베풀어 아끼던 부하들에게 족족 물려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렇게 수마왕은 특정한 대상이 따로 없을 만큼 난리펴오며 단단하게 다져진 아트록스를 완성하여 위대한 성전을 계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마족들에게는 머나먼 꿈으로 인식되었다. 아토스 디스타크라는 신생 크라토게네아이자 대악마가 등장하기 전까지 디스타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의 파편과 가장 우상 숭배해오던 존재로부터 특별하게 탄생한 존재였던 만큼 아트록스를 이끌어낼 가장 완벽하고도 카리스마 있는 개체였다. 아트록스의 문이라 불릴 만큼 단숨에 대단한 기대를 받았으며, 비록 무자비한 짐승이지만 모든 마족들은 신성 융합체의 힘과 의지를 대신한 그 존재를 거룩히 여겨 자신들의 육체와 정신, 그 모든 것을 맡겼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아트록스 아래에서 마족들은 기다렸던 성전을 계시하였다. 때마침 세계의 정황은 마족들로 하여금 과감하고도 공격적인 행동을 부추기기에 충분하였다. 프리셔스의 창조주 실피드는 잠들어 있었으며, 세계 질서를 계도하던 천상의 군대는 실피드가 해방한 크라토스의 힘에 가혹하리만큼 응징되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진정한 격동시대를 열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격동시대의 4대 세계 대환란 중 그 첫 번째인 붉은 대환란이 일어났다. 자신들이 고대해온 새로운 세계를 갈증하던 마족들은 아트록스의 정신에 취하여 원한과 탐욕의 대상이 되었던 아름성역을 무차별 도륙내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타협과 자비가 전혀 먹히지 않았으며 구명을 애걸하는 처절한 목소리를 단숨에 단말마로 바꿔버렸다. 아트록스의 마족들은 그야말로 아름성역의 생명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댔기 때문에 길거리에는 시체가 나뒹굴었고, 그마저도 얼마나 뜯어먹혔는지 온전한 것이 거의 없었다. 이 대환란을 계기로 추악한 짓을 저지른 외역의 마족들은 본질과 이념이 다른 오지에 사는 야만적이고 불결한 종족이 아니라 대악의 상징 그 자체가 되어 비로소 영화나 불리게 되었다. 아름성역과 마족 간에 결코 뒤섞일 수 없는 심리적 불침의 경계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마족들은 이후 세상 내 모든 흉사재에게 배경이자 가장 먼저 소멸해야 할 주적이 되었다. 대악마 아토스 디스타크는 매우 단순한 기질을 지녔다. 그저 무자비하게 잡아먹고 쳐부수며 불태운다. 타협 없는 순수한 광기에 물들어 있으며, 이 정신나간 거대한 마술을 진정하게 하려면 오로지 물리적인 처단밖에 답이 없었다. 그 이름만큼이나 무자비하고도 저돌적인 성품과 굴하지 않는 강직한 카리스마를 지녔길 그의 한 번의 보여, 아니 한 줄기의 눈빛이 자신들을 향하는 느낌만 주더라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마수들이 없었으며, 기존의 수마왕 또는 그 자리를 넘보던 강력한 마수들은 디스타크의 강력한 존재감 앞에서 어떠한 반항의 노력은 물론 의지조차 품지 못했다. 미친 개마냥 조금도 소통이 되지 않지만 이 광폭한 마술을 다루는 조련사들이 따로 있어 그들이 그 마수와 외부자들 간의 소통을 맡을 수 있었다. 비록 조련사들의 부림을 받는다 하나
그 조련사들은 디스타크가 자신의 쓰임이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느리고 있는 종복들이었다. 조련사들은 마법사 출신들로 디스타크가 그들에게 영생을 부여하는 대신에 자신이 소멸하면 함께 불타 없어지도록 강제한 일종의 계약 노예들이었다. 디스타크는 성난 투우처럼 무차별 나아가 거대한 콧불을 위시한 머리에 각곳에 돌출된 온갖 불로 들이받는 아주 단순한 마수의 포지션이다. 얼핏 그러한 단순함을 이용하면 제압하기 수월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트록스의 성전으로 엄청난 수의 마해가 밀려드는 상황인데다가 조련사들이 함부로 덫을 향해 이 마수를 몰아넣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다. 게다가 이 마수 자체만 해도 압도적인 힘과 덩치를 지녔기 때문에 대환란 당대의 아름성역에서 이 마수를 제압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데에는 또한 여러 이유가 있었다. 원한에 사무친 명령들이 깃들어서인지 이 괴물의 근처에 가면 정체를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극도로 처절한 고함과 비명소리가 기분 나쁘게 맺혀오며 정신부터 흔들어댄다. 그리고 페룡테라 불리는 디스타크의 흉악한 꼬리가 있다. 꼬리 끄트머리 용머리 부분에는 태초의 힘 덩어리 대의구가 타락하여 불린 대적구의 파편이 머금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는 어떠한 공격에도 부서지지 않는다. 그러한 점을 이용해 디스타크는 그 이름답게 꼬리를 무자비하게 휘두르는데 사실상 그것이 부수고 직문계는 7에서 80%의 존재는 페룡테가 주범이라고 볼 수 있다. 페룡테의 끄트머리 주둥이는 심지어 그 주변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주둥이 안에서 영구적으로 타오르는 원한의 붉은 불길 안에서 존재를 모조리 태워버린다. 그 안에서는 어떠한 존재도 형태조차 남아있지 않게 된다. 바르투스의 대적구가 아르테 티모리아의 이념을 구현한 원한의 불길이자 전설적인 불기운이 영원한 불로 이루어져 있는 디스타크의 성체는 그 어느 곳에서도 강력한 자줏빛 화염이 타오르며 드문드문 붉게 타오르는 불길은 그 에너지가 가장 강렬한 활력을 띠는 현상이다. 붉어진 불길일수록 더욱 그 불길을 끄기가 어렵다고 한다. 붉은 대환란 당시 인류를 구원하던 위대한 천사였던 유리엘조차 디스타크의 원한과 집념이 가득 담긴 그 맹렬한 붉은 불길에 휩싸였는데 그는 자신의 빛나는 성소로 귀환에서도 대략 일주기년 동안 끊임없이 타오르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형체를 잃어가며 성멸하고 말았다. 포식을 마친 불길은 스스로 흩어져 물러갔다. 디스타크는 그 자체로 태양처럼 드세고 활발한 에너지 성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태양 표면과 비슷한 불의 활력이 연출되고 있다. 무작위로 사방팔방에 튀어나가는 불덩이들은 마치 탄도미사일처럼 매우 먼 거리를 나아가 자신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린다. 한편으로 몸 아무데서나 사악한 용의 머리통이 튀어나오는데 이는 대적구에 기억된 크라토스의 모습을 영원한 불의 힘으로 구현된 모습이다. 몸뚱이 어디에서도 타오르는 불이 사방을 주시하다가 그 속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내보내는 이 사악한 머리 때문에 이 마수의 측면과 사각을 노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 괴물의 몸 밑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더욱 위험한 일이다. 땅을 향해 기괴하고도 검은 산성용액이 마치 장대비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쉼없이 쏟아지면서 디스타크가 지나는 땅은 녹아내린 불무지가 되어 2000주기가 지난 현대에까지도 회복되지 않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다. 원한의 힘에서 만들어진 이 산성용액은 한서린 세월의 눈물이라 불린다. 머리 윗부분에 빛나는 자줏빛 빗무리는 원한의 문이라 불리는 준비된 별차원의 통로이다. 아르케 티모리아의 특별한 재주로 구현된 이 초과학적인 별차원은 디스타크의 한 부분에 구현되어 디스타크의 의지에 따라 개방되어 그 틈으로 무수한 원한 들린 화염의 마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날벌레에서부터 작은 용에 이르기까지 이 화염 마수의 목적은 디스타크와 마찬가지로 대상에 들이받아 불을 지르는 일이다. 붉은 대환란은 단지 참혹한 절매로 혈극을 비유한 것이 아니다. 디스타크의 깊은 원한에서 터져나온 불길에서부터 하늘 그리고 세상은 온통 붉게 물들며 아름성역을 절망에 잠기게 하였다. 정열과 활력의 상징으로서 일면 아름다운 생동의 가치를 지닌 붉은빛 세상은 그 지나침으로 인해 푸르름을 기약하지 않게 해버렸고 본디 청색이념을 품어 그것에 익숙해 있고 동경해오던 아름성역의 애온들은 지치고 나아가 붉은 기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고 말았다. 보이는 곳은 대환란의 초반 밀려드는 디스타크와 마족들을 방어하던 아름성역 최전방의 요새다. 아트록스를 결성한 외역의 불길한 기세를 가늠한 아름성역의 생명들이 다시 한번 천상의 지엄한 권위를 빌어 조직한 성전 연합군인 성총 구세군이 아름성역의 최전방을 지키기로 맹세하며 건설한 곳이다. 대개 군단이 집결하며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드넓은 광장을 끼고 성벽과 성체의 단조로운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붉은 안개 속에서 언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마족들을 서둘러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성체와 성벽 안에는 병장기와 함께 침대와 부엌 같은 살림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요새는 길게 이어져 기나긴 제방을 이루고 있으며 아름성역의 든든한 최전방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나 그러한 다짐이 뭐냐는 듯 디스타크가 들이닥쳐 요새 제방을 허물어버리고 아름성역 깊숙이 마해를 들이치게 하였다.
환천사 유리엘, 그 자신의 육신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중에서도 분투하여 일격으로 디스타크에게 치명상을 입힌 일은 과연 세계의 구원을 아우르는 위협이었다. 비록 유리엘은 더 이상 싸울 수 없었고 일주기 동안 영원한 불에 타들어가며 성멸하고 말았지만 디스타크 역시 치명상을 입고 더 이상 선두에서 아름성역의 대오와 용기를 짓밟지 못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공포의 대군주라는 위상으로 마족들을 한데 휘어잡고 있기도 했던 디스타크는 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적지 않은 일정의 힘을 지니고 있어야만 했다는 약점이 있었다. 그렇게 20주기에 가까운 세월이 흘러 막의 대환란은 아름성역 생명들의 생존기지에 의해 기적적으로 극복되었다. 마족들은 머나먼 이질의 땅에서 연이은 패전으로 무력의 기세가 꺾였다. 나아가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면서 어느덧 아트록스의 위험을 비롯해 그 무모한 파멸계의 존립 이후의 회의감을 품게 되었고 이윽고 자신들의 땅을 그리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마족의 무리에서는 아름성역으로의 끊임없는 무모한 돌진을 부추기며 디스타크를 향해 불만과 항멸을 부르짖는 새로운 마족들이 나타났는데 그 마족들은 세대를 가름하길 원하는 마족으로서 훗날 신세대 마족으로 분류되었다. 디스타크와 그가 이끄는 아트록스는 막의 최대의 내전 속에서 신세대 마족을 이끄는 유망주, 훗날 메스타론의 뛰어난 리더십과 지략에 휘말려 파멸을 맞고 말았다. 마치 한 마리 날뛰는 코끼리를 포획하는 인간들처럼 이 광폭한 거대 괴짐승이 무언가에 집착하는 틈을 노려 신세대 마족들은 이 짐승을 포위해 필사적으로 공격했던 것이었다. 디스타크의 파멸은 곧 아트록스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거칠고 무자비한 막의 대환란은 종결되었고 신세대 마족은 야만적인 방법을 지향하며 보다 새롭고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교활한 방법으로 아름성역을 장식하기로 하였다. 마치 인간들처럼. 디스타크와 아트록스가 자행한 짓으로부터 등장한 악마의 개념은 신세대 마족에게도 그 뿌리가 같다는 이유로 쓰였는데, 이 신세대 마족이 워낙 인간과 비슷한 판단과 행동을 하다 보니 어느덧 아름성역의 인간들이 서로와 반목하며 멸시할 때 서로를 악마라 불리게 되는 풍조가 일게 되었습니다.